여러분, 세상에 완벽한 범죄자라는 게 있을까요? 그 어떤 흔적이나 증거도 남기지 않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변에서 활동하고 있죠.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범죄자에 대한 수사 기록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자, 이 숫자, 8만.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 같으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바로 미국에서만 단 하나의 보이지 않는 범인 때문에 매년 목숨을 잃는 피해자의 수입니다. 하루에 220명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와요. 정말 엄청나죠. 그럼 이제 진짜 질문을 던져볼 시간이네요. 역사상 가장 잡기 힘들고 또 가장 교활한 연쇄살인마는 과연 누구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미스테리한 범죄자의 정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부터 추적할 범인의 이름은 바로 중독이라는 질병입니다. 지금부터 이 완벽한 범죄자의 프로파일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죠. 이 범죄자의 수법은요, 정말이지 교활함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물리적인 흔적을 전혀 남기지 않거든요. 범행 장소, 그러니까 사냥터가 바로 우리 뇌에 가장 깊숙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사용하는 무기는 더 기가 막힙니다. 바로 우리의 가장 원초적인 욕망인 쾌락을 무기로 써요. 알코올, 마약, 도박, 게임, 수많은 가명으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아니, 그럼 도대체 이 범죄자는 어떻게 우리의 뇌라는 이 완벽한 밀실을 장악하는 걸까요? 이제부터 범의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도파민입니다. 도파민 들어보셨죠? 우리가 생존에 유리한 행동, 예를 들면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새로운 걸 배웠을 때 우리 뇌가 아주 잘했어 하고 주는 보상 신호 같은 거예요. 이 도파민 덕분에 기쁨과 만족감을 느껴서 그 행동을 또 하고 싶게 만드는 거죠. 아주 자연스럽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스템입니다. 범죄자는 바로 이 중요한 시스템을 해킹합니다. 마치 컴퓨터 해커처럼요.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보상으로 정상적인 도파민이 나오겠죠. 하지만 약물이나 특정 행동이 여기에 끼어드는 순간 시스템이 통째로 해킹당합니다. 그럼 뇌는 상상도 못할 양의 도파민 홍수에 빠지게 되고요. 뇌회로는 그 강력하고 인위적인 쾌락을 기억하도록 아예 재설계되어 버립니다. 결국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뇌 기능은 약해지고 한 번만 더라는 강박적인 충동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이 범죄자는 크게 두 가지 수법을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물질 중독처럼 화학물질로 뇌를 직접 해킹하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행위 중독처럼 특정 행동을 반복하게 해서 시스템에 과부하를 거는 방식이죠. 방법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결국 뇌가 장악당한다는 끔찍한 결과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이 완벽한 범죄자는 절대 혼자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주 교활하게도 범행을 돕는 공범들이 있죠. 과연 어떤 공범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범은 바로 고통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성 통증으로 힘들어하는 환자에게 처방되는 오피오이드계 진통제는 처음엔 정말 구원자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하려다가 더 깊고 어두운 중독의 고통에 빠지게 되는 비극의 시작점이 되기도 하는 거죠. 두 번째 공범은 유전자와 환경, 이 둘의 조합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유전적으로 중독에 더 취약할 수 있어요. 여기에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나 사회적인 고립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더해지면 이건 뭐랄까 범죄자가 침투하려고 아예 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과 같은 완벽한 조건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인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공범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이었죠. 봉쇄가 가져온 끔찍한 고립감, 경제적인 불안, 미래에 대한 공포, 이 모든 것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무력하게 만들었고 그 빈틈을 술이나 약물, 게임이 파고들기 쉽게 만들었습니다. 팬데믹은 중독이라는 범죄를 기하급수적으로 확산시키는 강력한 승수, 즉 포스 멀티플라이어 역할을 한 셈입니다. 자, 이제 수사의 초점을 통계나 생물학 같은 것에서 좀 벗어나서요. 이 범죄의 피해자들이 실제로 겪는 고통은 어떤 것인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겠습니다. 왜 나는 멈출 수가 없는 거지? 이건요, 중독에 빠진 모든 피해자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정말 고통스러운 절규입니다. 머리로는 이걸 그만둬야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몸과 마음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 깊은 무력감, 그 절망감이 이 한마디에 다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이 전쟁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피해자들은 멈춰야 한다는 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해킹당한 뇌가 보내는 그 충동이 너무나 압도적으로 강력해서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건 마치 내 안에 또 다른 존재가 나를 조종하는 것 같은 끔찍한 내면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반드시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이 바로 이겁니다. 중독은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도덕적인 실패가 절대 아닙니다. 뇌의 보상 회로가 외부 요인에 의해 완전히 장악당한 명백한 질병입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이중의 고통을 겪는 거예요. 쾌락을 미친 듯이 갈망하는 자신의 뇌와 싸워야 하고, 동시에 저 사람은 의지가 약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차가운 편견과도 싸워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강력한 범죄자에게 맞설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다행히도 길은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기 위한 반격의 방법을 함께 알아보죠. 모든 회복의 여정은 바로 이 한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범죄의 희생자라는 것, 그리고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야말로 모든 저항의 위대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혼자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전문가의 상담, 비슷한 아픔을 겪은 사람들과의 지지그룹, 또 약물 치료, 그리고 뇌 스캔이나 뇌 자극술 같은 최신 과학기술까지 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기 위한 우리 편의 무기들도 이렇게나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회복은 한 번의 치료로 딱 끝나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에요. 뇌에 한 번 깊게 새겨진 기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평생에 걸쳐서 경계하고 관리해야 하는 기나긴 마라톤과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수사 기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범인의 정체와 그 수법, 그리고 그에 맞서는 방법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결론, 최종 브리핑은 이겁니다. 중독은 개인의 선택이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통째로 장악해버리는 뇌의 질병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비난의 시선이 아니라 그 고통을 이해하려는 공감의 자세라는 겁니다. 범인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피해자들은 우리 가족, 친구, 이웃, 바로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습니다. 이 수사 기록의 마지막 장은 결국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요?